국정원에 그 1급 인사를 청와대가 제가 했다가 인사한 지 5해 만에 국정원 1급을 다 번복하고 직무대기 발령을 내렸다. 대통령실 검정 제가까지 거쳐 임명이 통보된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다시 발령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나라는 의문이 지금 들어요. 이거는 지난해 10월 달에 검사 출신의 윤회 직계인맥이라고 하던 조상준이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됐다가 갑자기 사직했죠. 그래서 조상준이 그만둘 때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게 그만뒀는데, 윤회 측근이라 볼 수 있는 조상준이 국정원장 김규현과 계속 부딪히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정권이 지지율이 흔들리고 정권 초반에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제 자기 측근을 갖다가 빼고 이제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물러섰는데, 이번에는 그 외교부 출신 김규현 원장의 이 측근 간부가 지금 국정원에 틀어지고 앉아서 인사를 지략펴락했다라는 이 무슨 이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소문도 있고, 제보가 아니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횡이 대통령실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 핵심이 실세가 굉장히 좀 불쾌했고, 의혹 당사자와 그 동기들이 대거 승진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대통령실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초장부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건데, 조상준이가 작년 10월에 바뀔 때부터 대처를 하지 지금까지 뭐하고 내버려 두다가 인사를 해놓고 일주일 만에 뒤집고 이러느냐. 이것은 대통령실 안의 핵심이 그야말로 뒤늦게 이 붕괴를 해서 뒤집었다, 윤한테 이야기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끼리 뭐 뒤집고 어쩌고는 알 바 없는데, 국정원 내에 지금 좌파 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사실상 꽉 잡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김기현이 들어가면서 이제 과거에 국정원 내부의 이 좌파들, 북한하고 연계된 그런 인맥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국정원의 신실세로 등장한 것이 국정원 이 정치과 출신 보수 성향 인사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밀려났던 오비들, 보수 성향 오비들이 국정원 내 문 정권 인맥을 숙청하고 이후 이제 새로운 그 빈자리들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김규현하고 이제 같이 다 한패가 되어서 내부를 장악했는데, 근데 작년 10월 달에 정권 초반에 물러섰던 윤석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력 상실 부분이 이번에 이 1급 인사에서도 또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대통령실 직계들이 국정원 손보기에 들어가서 윤을 설득시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문제는 지금 이 괘씸한 국정원의 보수 성향 정치과나 또 그들을 배경이 되는 오비들까지 다 정리해서 또 드러내고 나면 자도 사라졌고 우도 사라져서 더 이상 국정원에 제대로 이 통제할 수 있는 상층 간부 인맥이 별로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보수 성향이라는 국정원의 이 정치가 출신들이 국정원 내부를 장악했고, 결국 막대한 정보 예산을 가진 국정원 통제에 대해서 정권이 더 이상 이 통제를 갖다가 국정원 내부 출신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장악 시도가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싸우든가 말든가 알 바 없는데,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 즉 대북 밀무역 청산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말이 안 나오고 자리 다툼만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에 보수 우파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 새로 들어선 보수 우파들이 과거에 국정원의 이 문 정권 때 좌파 국정원 인사들이 저지른 행태들을 폭로하고 사법 처리하고 이런데 앞장서면 이것이 마치 국정원 내부의 보수 색채 강화라는 입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하나 없고 문 정권의 대북 밀무역,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고 그리고 문 정권 때 벌어진 대북 송금 등에 대해서 쌍방울 있잖아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국정원 내부에 색깔 충돌이냐. 색깔 충돌 아니고 결국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이권 다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상현이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올 거다라고 어제 저녁에 KBS 방송에 출연해서 아마 출마할 것 같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출마를 한다면 꽃가마 타는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노젓는 정치인이 되라는 조언을 주고 싶다. 그래서 윤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몸을 낮추고 험지에 가서 아마 서울 험지 등에서 싸워서 당에 힘을 보태라. 이런 말을 한 걸로 보여요. 또 윤상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는 본인 뜻대로 하는 거고 경북 영주가 고향이니까 그쪽에서 박근혜 정서가 강하지만 당선될지는 모르겠다. 수도권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안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측이 사람인 이상 큰 꿈을 포스트 윤호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윤 정권이 다음 정권은 개헌을 시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내세우려다가 딱 개헌 나오는 순간에 공격이 또 황장수 입에서 나갈 거니까 물밑에서 준비해놓고 타이밍을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한동훈이 본인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총선에 출마하거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개헌을 할 건가 말 건가 윤 정권이 어떻게 될 건가부터 판단하고 그 결정을 하는 게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충고를 해요. 그래서 한동훈이 지난번에 보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견제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이 총선 출마도 할 수 있겠죠. 조국이 지금 관악이 아니라 양산에 출마하거나 부산에 출마한다 이야기도 나오는 마당에 한동훈이가 어디든 출마하겠다면 하는 거죠. 그럼 본인의 자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 정권이 윤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 정권이 지금 그립이 굉장히 강한데 2인자를 갖다가 용납할 거냐.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해서 당으로 들어가면 2인자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윤이 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건가. 환영한다. 아이고 자 동생 니한테 물려줄게 이럴 건가. 아니면 이 내 정권에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인자 행세를 하면서 흔들어 제껴 이렇게 여길 건가. 권력의 본질이나 실상은 냉혹하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죠. 조국이 부산에 나가서 장제원이 지역구에 나가서 싸운다. 이런 또 소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출마 찬성이 50% 넘으면 출마하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의 당 장악 그립이 최근에 이재명의 중국 대사관저 방문 그리고 싱하이미 망발에 대한 옆에 수행원 같은 태도 또 더 나아가서 혁신위원장을 갖다가 꽃다이로 앉혔다가 망신당한 거 이런 걸로 볼 때 이재명이 점점 내가 볼 때 정상적 판단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 나가겠다 하면 이재명이 조국을 막을 상황이 되겠느냐라는 것도 의문이죠. 조국이 지역구를 갖다가 선택할 때 문재인의 이 집이 있는 책방이 있는 평산마을이 속한 양산갑이 유력할 수도 있다. 이 양산갑의 현역은 국민의힘의 윤영석이다. 조국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보겠지요. 그래서 조국하고 문재인이가 손잡고 연설할 수도 있고 또 조국이 부산 출신이니까 험지인 부산에서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데서 당선되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처럼 되어서 결국 조국이 나서고, 또 부산에서 현재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부산에서 자기 외에 한 7, 8명을 당선시키는 그런 업적을 이루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조국의 재상은 사라지고 조국이 그야 룰루랄라 유력 대선 후보가 되고 부산이 조국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험지처럼 되어 있지만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산에 가서 이 사상 출신이 장제원이니까, 사상이라는 데가 부산에서요 민주당이 해볼 만한 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호남 사람도 많이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 과거에 문재인의 지역구이기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장제원과 조국이 맞짱을 뜨면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부산의 정치 1번지라는 잘 사는 사람이 많은 해운대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마 조국이 부산에 출마하면 부산 사상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해운대는 이 상층 부자들이 많아서요 조국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부산 사상 같으면 장제원이를 조국이 이기면 조국은 그 길로 정치적으로 거의 면죄부를 받고 자기 유력 주자고 부산을 자기 텃밭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부산 사상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지저분해서 말을 안 하려다가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요, 부산의 영도가 지역구인 황보성이 몇 년 전에 이 정머식이라고 국절로 해서 회사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건설사까지 차린 입지적인 인물이라는 정머식이 그 민주당의 부산의 지역위원장을 하다가 또 한 2년 전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고 부산의 무슨 축구협회 회장인가도 했던 정머식이와 황보성이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에 이제 불륜관계라고 남편이 난리가 났지요. 남편이 죽도록 선거 도우고 했는데 둘이가 불륜이다. 남편하고는 아마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정머식이하고 황보성이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벌어진 문제만으로도 황보성이가 국회의원을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만두기는커녕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정머식이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정머식이가 아파트를 얻어주고 또 카드를 주고 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걸로 보이는 정머식이가 이 황보성이 비서를 기사로 부리고 또 관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보좌진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라 하고, 또 국민의힘의 실세 의원들을 찾아가서 술 먹고 국회에 황보성이 차를 타고 국회에서 이 출입증을 교부받지 않고 바로 들어가가 국회 내를 황보성이 보좌진 데리고 다니면서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내년에 출마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 둘이가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은데, 최근에 보면 황보성이의 전 남편이요, 황보성이가 자기 지역구에 기초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죠. 전 남편이 이런 그 지역의 기초의원 등에게 받은 돈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자료도 제공한 걸로 보여요.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죽으라고 외조해가지고 마누라 지의원에 이어 국회의원 만들었더니만 불륜을 하냐, 돈 많은 놈하고, 이런 입장이 있겠죠. 근데 이 정머식이는 자기 부인하고 이혼도 안 하고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면서 내년에 출마하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황보성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으로 보면, 여권의 핵심에서는 윤의 친한 검사들을 부산이고 어디에 쫙 배치도 하고, 또 윤의 직계를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려면 부산 같은 이 텃밭 좋은데 좀 많이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보성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하자가 있어서 내년에 공천은 당에서 무조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황보성이가 이제 4년짜리 단임 국회의원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머시기를 자기 대신 밀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정무시기하고 핵심 유력 인사라는 자들이 술을 먹고 친분을 쌓고 정무시기가 술값을 내고 이런다는데, 이 참 웃기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다라는 게 좀 드러나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